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구매 대행과 브랜드 독점 수입이 병행돼야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비단 구매 대행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탁을 하시던 국내 제작을 하시던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금 사업을 운영하시던 간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소자본 브랜드 독점 소싱은 말 그대로 소자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게는 뭐 2, 3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이내에서 해외에서 브랜드를 독점을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들어가는 2,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돈은 사실상 시장성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300만 원어치 물건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팔았다고 그 300만 원이 뭐 몇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이걸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지표일 뿐이거든요. 사실 안 되면은 그 돈만 사라지는 건데 잘 됐을 때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 거예요. 뭐 유통을 제한하는 업체도 나올 수도 있고 어딘가에 입점을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재고를 좀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이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도 해외에서 브랜드 소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얼마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가져오는데 5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 들어가는 돈의 한 4배수 정도는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 매출 추이를 보면서 그 다음 오더도 저희가 편하게 넣을 수 있고 만에 하나 이게 부러지더라도 그 다음 계획을 또 세우셔야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들어가는 돈은 요만큼이지만 그거보다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저희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유통된 적이 없는 상품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요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메인 잡으로 하시기보다는 우선은 지금 만약에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걸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 거를 소싱을 하셔서 그게 돌아가는 모양을 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위탁을 하시거나 국내에서 다른 판매를 하시는 셀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메인 잡으로 잡고 그 메인 잡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진행하시다가 이 날개가 커가고 이 날개가 시장성이 있고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시점에 사업의 무게 중심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시는 게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됐을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속적인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이 수입을 바탕으로 계속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바라보면 자금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지금 해외에서 브랜드를 갖고 오는 데에는 처음에 이 브랜드를 찾고 이 브랜드와 컨택을 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실제로 오더가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오고 이게 아무리 짧게 자라도 한 4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상을 보셔야지 돼요. 근데 요거만 바라보고 6개월 동안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쭉 달렸는데 이게 만약에 생각지도 못했던 불확실성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부러진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를 꺾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메인 잡으로 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브랜드 갖고 오는 것도 한 가지 브랜드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요. 여러 군데를 다 찔러 보셔서 이렇게 비교도 하시면서 이게 안 됐을 때 세컨 플랜으로 이것도 하고 이게 잘 됐을 때도 이거의 날개를 또 달아줄 만한 또 세컨 플랜도 찾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매 대행으로 트렌드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구매 대행의 특성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해외에서 지금 막 이제 만들어지는 브랜드나 해외에서 막 핫해지려고 있는 브랜드를 가장 빠르게 갖고 올 수 있는 게 그 구매 대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상품 중에 많은 상품들은 해외에서 먼저 트렌드화가 되고 그게 이제 1년이나 2년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가 되고 우리나라 유통에서 유행하는 상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시류에 따라서 유행하는 상품들도 있지만 그 트렌드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유럽의 프랑스 메종 오브제나 독일 암비엔테 같은 이제 큰 전시회에 상품이 소개되면 이제 그 상품들을 보러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가시지만 중국 이런 데서도 많은 분들이 가시거든요.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유통권을 따오는 거가 주 관점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상품을 베낄 상품을 찾으러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의 그런 큰 전시회에서 나왔던 상품들은 내년이 되면 뭐 캔톤 페어나 그리고 그 밑에 지역 전시회 이런 쪽에 소개가 돼서 유통이 되고요. 이제 그렇게 유통된 상품들이 중국 타오바오나 알리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는 그런 상품으로 이제 구매 대행으로 저희는 물건을 긁고 와서 이제 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 이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위에서부터 어떻게 상품이 내려오고 유통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유행이 될 건지를 예측을 하셔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좋은 상품들을 소싱을 하면서 그 소싱된 상품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시장 조사를 먼저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구매 대행과 브랜드 독점 수입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 회사 브랜딩 요거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회사가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그냥 상품만 소싱해서 파는 업체하고는 이제 약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 전문몰이나 이런 데 입점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대표 브랜드 독일에서 만드는 무슨 상품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프랑스에서 만드는 어떤 상품의 총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이 브랜드의 네임밸류가 조금은 달라지고 어딘가의 전문몰이나 유통업체에 입점할 때에 저희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해외 브랜드를 독점 수입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어떤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뭐 이거를 녹이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다거나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컨텐츠를 짜서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